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8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10연승 이상 기록들은 저는 반드시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주력이 틀렸는데 고배낭 먹었다고 연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파렴치한 그런 뭐 연승 카운트는 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항상 이렇게 뭐 수익을 기반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 뭐 스포츠 분석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만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제 게시판과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요거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쭉 살펴보면 되시고, 오늘은 요거 한번 공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말 강승부이크 9연승 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강승부이크가 바로 이 강승부이크입니다. 최다 9연승 단 한 조합으로 만들어냈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렇게 또 단기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이 NBA 강승부이크 약 1년 만에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역대 제 3년간 진행을 하면서 1차전 승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최다 9연승까지 갖고 있고요. 항상 푸근했어요. 푸근하게 좀 잘 들어왔던 그런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1차전 반드시 적중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뭐 금액은 늘 말씀드리지만 최대 5배까지 단 한 조합에 몰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리블랜드랑 샬럿 경기부터 오늘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난주의 기록들과 그리고 지지난주 기록들 다 나와 있거든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상당히 올킬률이 높았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승 주야간 구간에서 연승 구간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중강승부도 4연승이었습니다. 오늘도 승부도 연승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랑 샬럿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리블 샬럿입니다. 오늘 아마 미네소타 경기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팀이 마이너스 핸디캡을 꾸준하게 받으면서도 그 이제 팀 이름값 그리고 배당값을 못하는 팀들이 이번 시즌 좀 유독 있어. 그 중에 투톱, 저는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 사실 우리가 직전 또 샬럿의 홈 경기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홈 경기에서 그때 한번 본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란 팀 자체가 샬럿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샬럿이란 팀은 스몰 라인업 형태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관리가 아예 되지 않는 팀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 승리한 경기에 모두 리바운드 강세를 띄었고요. 패배한 경기에 모두 리바운드 약세를 띄었습니다. 그만큼 클리블랜드는 리바운드 관리가 중요한데, 다만 직전 경기 샬럿전에서 무려 리바운드 우위를 점하고도 졌습니다. 그게 바로 외곽에서 3점이 안 터졌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미네소타도 모든 부분에서 미러키를 압도했지만 결국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서 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클리블랜드라는 팀 자체는 오늘 이런 1.1배당대 배당을 받았을 때 메리트는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 클리블랜드가 마행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클리블랜드 중강승부는 12월 초에 한번 마행승을 가져가서 먹은 적이 있죠. 그때 아마 10몇 점 차 그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그때도 클리블랜드가 연패였어. 그럼에도 제가 가져갔던 이유는 리바운드 관리와 그리고 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의 폭발력을 봤다라는 건데, 다만 도노발 미첼이 아직까지 퀘스천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샬럿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은 역배나 프랜승을 받고 상당히 프랜승 비율이 높기도 하고, 뭐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마인의 언더까지 내면서 샬럿이 프랜승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샬럿이 이 경기 이기면 프레노바고 지면 마인 언더라 그랬죠. 샬럿도 야투의 팀이기 때문에 외곽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요렇게 봐요. 클리블랜드의 마이너스 핸디캡 쪽을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보십시오. 어차피 클블이 마인까지 한다는 거는 샬럿 입장에서도 양 팀 다 수비를 내려놓고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득점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요거 샬럿 프랜승 쪽 보실 분들은 오히려 언더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샬럿이 프랜승을 하려면 클리블랜드가 부진하는 방법이 가장 어울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건 오바입니다. 오바. 이게 기준점 자체가 높아요. 239.5점이면 많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질 때가 한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샬럿 입장에서도 굳이 양 팀이 수비를 안 하는데, 뭐 샬럿 입장에서도 저득점이 날 경우의 수는 거의 없겠죠. 마한이 난다면 오바가 확실해 보이고, 샬럿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랜승을 하더라도 클리블랜드가 부진해서 프랜승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샬럿 쪽에서 외곽이 폭발하면서 프랜승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감 있게 가기에는 오바가 낫다라고 보겠고, 배당 챙기면서 가시기에는 샬럿 프랜승이 나은데, 이거는 이미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에서 샬럿한테 한번 잡힌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샬럿에게 홈 경기에서 연패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안정감 있게 난 배팅하겠다, 나는 좀 여윳돈이 있다. 어제 닉스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닉스 같은 경우는 이자놀이 하실 분들 일반승 그냥 챙겨가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이자놀이 하실 분들은 클블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바 먼저, 그 다음에 클블 승, 마지막으로 샬럿플, 요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600 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패키지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강승부 총 5번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강승부 위크 여러분들 일정이고요. 오늘 1차전, 그리고 내일 2차전, 그리고 이틀 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는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경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쉬고 26일 금요일에 3차전, 토요일에 4차전,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5차전, 이렇게 해서 올해 강승 위크는 5번으로 끝납니다. 목표는 역시나 3승 0패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스턴과 인디애나 경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느바의 마힌 메모리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마힌을 잡기 많이 까다로워 하시는데, 다만 제가 최근에 느바 연승이나,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제가 지난달에도 보면은 느바 연승에 들어갔을 때 보면 항상 두 자릿수 마힌승을 늘 챙겨가면서 연승 구간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프렌이나 역배 냄새는 잘 못 맡을지 몰라도 이 마힌 냄새를 좀 그래도 잘 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 제가 은근히 두 자릿수 핸디캡을 마인으로 가져가서 좀 잘 가져와 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보스턴이 바로 10.5점대의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건 그걸 겁니다. 보스턴에 브라운이 나오지 않는데 과연 보스턴이 마인승까지 가능할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실 텐데, 제가 보스턴이라는 팀에 대해서 최근에 진짜 프리뷰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제 어제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렸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스턴이란 세 글자만 들으면 머릿속에 두 가지는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외곽 3점. 두 번째로는 4, 5번에서의 단단한 포스트 디펜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 팀입니다. 보스턴은 간단합니다. 4, 5번은 잠궈버리고 1, 2, 3번에서 빠른 템포의 3점. 3점이 터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인까지 가능한 팀이 바로 보스턴이다. 특히나 보스턴의 팀 자체는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야투가 더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3점 효율을 우리가 더 높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인디애나가 여러분들 이번 시즌 원정 경기가 30개 구단 중에서 꼴등이잖아요. 바로 딱 1승밖에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넴바드랑 지금 메서린이 너무 못해. 물론 메서린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없었다가 중간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맥서린한테 거는 기대가 좀 컸거든요. 얘가 은근히 3번 포지션에서 고득점을 올리는 하드 스코링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나름 그날의 인디애나 득점 볼륨이 달려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경기하는 걸 보면은 램바즈도 그렇고 맥서린도 그렇고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고 파스칼 시약분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태업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괜히 왔다. 괜히 왔다라는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작함인 것 같아. 특히나 보스턴의 4번, 5번이 워낙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토론토 형들 보셨나요? 바로 직전에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토론토의 그 2, 3, 4, 5번도 뚫지 못했던 게 보스턴의 포스트 디펜스였단 말이야. 근데 파스칼 시아캄이나 허프가 둘이서 뚫는다? 이거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스카티 반즈랑 잉그램도 뚫지 못했던 보스턴 포스트 디펜스를 시아캄과 허프가 뚫을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디애나 무조건 외곽이 터져야 돼요. 그러나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죽쓰고 있고 단 1승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원정 경기 외곽이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포스트를 많이 파고드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건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땡큐죠. 사실 뭐 외곽이 보스턴이 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디펜스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러다가 외곽 터져주면은 또 마인까지 해주는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일반 승이 부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요거는 10.5점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마행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간당간당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통 마행승 엄청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뭐 20점 또는 뭐 이렇게 30점까지 보는 편이긴 한데 오늘 보스턴은 약간 0.5 마행 약간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놓고 보고요. 어쨌든 요 보스턴 승에다가 마행승 언더만 당연히 언더입니다. 이거는 인디애나 때문에 안 돼요. 인디애나가 내일 100득점도 못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핸디캡은 보스턴에 달렸죠. 보스턴이 이제 110득점에 그칠 것이냐 120득까지 가서 푸근하게 마인을 할 것이냐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스턴 승, 마헨 승, 그리고 언더입니다. 자, 그러면 뉴올리언즈와 그리고 댈러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올리언즈가 경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죠? 최근에 우리가 또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은 뉴올리언즈를 가지고 갔고 또 가지고 이때 적중을 시켰는데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뉴올리언즈가 너무 열심히 해. 사실 탱킹할 명분이 분명한 팀인데 어쨌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뉴올리언즈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댈러스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다득점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 다득점 흐름을 앞세워서 중간중간 역배를 받았을 때도 역배승을 종종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댈러스입니다. 직전 경기 댈러스가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121대 114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아직까지 득점 볼륨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고요.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역시나 대량 득점 무려 128득점을 보여주면서 원정 인디애나를 찍어 눌렀습니다. 와, 근데 뉴올리언즈는 지금 형들 어디가 좋냐면 원래 얘들이 외곽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피어스랑 그 다음에 트머삼이랑 그 다음에 허브 존스 요 라인이 좋았는데 지금 뉴올리언즈 우리가 속히 말해 이제 덩어리들이라 그러죠. 그 데릭 퀸이랑 저는 자이언도 괜찮고 베이도 잘하더라고요, 형들. 그러니까 이게 이 덩어리 3인방이 뉴올리언즈의 포스트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외곽질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이 3인방이 또 스코링 자원이야. 데릭 퀸 같은 경우에도 덩어리긴 합니다만 워낙 공격적인 센터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이언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뉴올리언즈가 오늘도 아마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겁니다. 댈러스란 팀 자체가 최근에는 나름 그래도 공격적인 힘으로 인해서 게임을 끌고 오기는 했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외곽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뉴올리언즈가 홈 경기에서 외곽이 터질 때는 정말 미친듯이 터지는 팀이긴 한데 사실상 1번이 없는 팀이죠. 1번, 2번, 3번이 죄다 슈터인 개념이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램바드가 정확히 1번을 끌고 있는 와중에 5번에 또 이제 갈매기라는 이제 단단한 센터 자원까지 5번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쿠퍼 플레가의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예상에는 오늘 댈러스는 아마 수비적으로 게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최근에 수비 내려놓고 달렸던 것처럼 게임을 해서 뉴올리언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1번의 안정감을 크게 살려서 좀 안정감 있는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댈러스가 승리하면은 요거는 언더라 봅니다. 역배에다가 언더입니다. 뉴올리언즈가 승리하면은 뉴올 승에다가 오반데
최근에 뉴올리언즈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보통은 이러면은 흐름 좋은 팀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뉴올리언즈라는 팀이 사실 잘하면 안 되는 팀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 요쯤에서 한번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댈러스가 절대 수비가 안 좋은 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댈러스 역배 보겠습니다. 댈러스 역배에다가 프랜슨. 제가 형들 최근에 댈러스 역배를 정말 잘 잡거든요. 또 최근에도 댈러스 역배 디트로이트전에서 한번 터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댈러스 역배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쿠퍼 플래그 여부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마 쿠퍼 플래그가 출전하면은 댈러스가 정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댈러스 역배 가실 분들은 미리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덴버랑 유타 경기입니다. 우리 카톡 주신 분들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거 분석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버랑 유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언더오바 기준점 보신 분들 이게 맞나 싶으실 겁니다. 247.5점이라는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시카고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카고전이 오늘 시카고 애틀랜타 경기가 무려 4쿼터 만에 48분 만에 302득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바가 나올 경기는 여러분들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247점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차피 양쪽 다 미친 듯이 달리는 팀이고, 덴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조금 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팀은 맞긴 합니다만, 그거는 유타도 사실은 동일하죠. 유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경쟁력은 분명 떨어지는 그런 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카넨의 여러분들 오늘 출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 마카넨 출전 여부가 74%면 꽤나 높은 수준에 속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마카넨 오늘 출전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매치업 되는 4번이 지금 없거든요. 이 덴버가 최근에 이제 에런 고든의 부상으로 인해서 4번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에 유타 경기 계속해서 좀 형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드립니다. 유타가 게임을 잘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직전 경기도 올랜도 상대로 홈 경기에서 127대 128점 1점 차로 프랜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또 레이커스전에서 홈 경기 135득점, 댈러스전 제가 이때 이거 역배 맞으렸고 역배 프랜까지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유타의 강점이죠. 어쨌든 화력이 정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번 구간에 지금 이 베일리가 너무 잘합니다. 살스님 그런 별풍선 부분들 100개 적정 여러 가지 기원. 부분에서 오늘도 저득점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유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타가 우리가 시즌 초중반에는 유타 원정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었는데, 시즌 중반부터는 유타가 원정도 잘합니다. 원정도 생각보다 득점 이 볼륨이 꽤 잘 나온다. 덴버가 오히려 홈 경기가 좀 득점 볼륨이 떨어지는 편이라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수비가 없을 거예요. 그냥 달릴 겁니다. 이거는 애들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오바 찍는 게 맞습니다. 247.5 기준점을 떠나서 오바 쪽을 한번 보시고, 대신에 이건 그거지, 주력으로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의 차이인 거지 이거를 언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260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니까 오바 보도록 하겠고, 덴버 승 보고요. 좀 마인이 진짜 애매하긴 했어요. 이것도 기준점 너무 높아요 형들. 14.5점이에요 덴버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3.5, 14.5 마인 정말 못하거든요 홈 경기에서. 우리도 그때 그 덴버 13.5 마인인가 14.5 마인 가져갔다가 0.5로 낙한 적이 한 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마인을 보기는 하는데 그냥 덴마옵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해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내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덴버 마인으로 가가지고 딴 걸 묶거나 오바랑 딴 걸 묶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해외 사시는 분들은 그냥 덴마옵 찍고 한번 재밌게 경기를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 덴버 승, 덴버 마인 승, 오바. 대신 이건 잘 초이스해야 됩니다. 마인을 고를지 오바를 고를지는. 자, 그러면 오클라호마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지금표 확정표인가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 경기 또한 지금 기준점이 무려 16.5점 차로 상당히 크게 또 받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는 두 자릿수 15.5 그때 받았을 때 제가 주력으로 끌고 가서 적중시켜 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가 3일 이상, 그러니까 이틀 이상이라 보자. 이틀 이상 쉬고 홈 경기를 할 때는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냥 오클라호마 마인 보세요.
최근에 제가 2번 다 잡아드렸거든요. 그때가 한 번이 댈러스였을 거야. 댈러스가 그때 한창 역배 많이 하고 한창 좋았을 때 오클라호마 원정 와가지고 14.5점인가 핸디캡 받았는데 그때 프랜승 쪽 몰릴 때 제가 그냥 마행 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마행을 보라 그랬어. 이게 오클라호마처럼 이렇게 수비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 이틀 이상을 쉬고, 지금 오늘 오클라호마 3일 쉬었습니다. 이틀 이상을 쉬고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한다. 이거는 저는 아예 수비 밸런스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는 어차피 수비가 안 되는 팀이에요. 물론 알다마가 오게 되면서 높이는 높아졌지만 사실 자렌 잭슨 주니어와 알다마의 투비 게임은 오늘 오클라호마가 상대로 사실상 가장 불리한 게임이라 봅니다.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뭐 챗 홈그랜이나 아니면 뭐 하르텐슈타인이 빠진다라는 게 다소 좀 도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클라호마가 1번, 2번, 3번, 4번 제일런 제이더, 도트, 알렉산더, 스카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득점 에너지 레벨이 아예 다를 거라고 좀 놓고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 11월 초에 제가 멤피스 그때 홈 경기였나요? 홈에서 오클라호마전이었나? 그때 제가 멤피스 그 두 자릿수 핸디캡 받아서 프랜승 한번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반전에 오히려 멤피스가 압도하는 경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오클라호마가 공격이 안 돼서 그때 전반에 끌려다녔거든요. 3점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20%인가? 그러면 전반 끌려다니다가 3쿼터, 4쿼터부터 외곽 터지면서부터 오클라호마가 점수 벌려서 한 20점 차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때 제가 멤피스 프랜승을 걸고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야.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멤피스랑 리매치가 한번 될 때 제이덥 돌아오면은 한 번쯤은 이거는 볼 수 있겠다. 오클라호마 마헨을. 근데 그게 딱 오늘 경기긴 합니다. 다만 16.5점으로 꽤나 이제 뭐랄까요? 좀 커지긴 했어요. 이제 기준점 자체가 워낙 커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 보고, 최근에 제가 수차례 한 5번, 5번 될 겁니다. 수차례 프리뷰해드리면서 오클라호마가 3일, 이틀 이상 쉬고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 압도적인 수비 밸런스, 멤피스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멤피스 110득점 미만으로 묶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클 승에다가 이거 오클 마힌승까지 볼게요. 근데 언더오버가 조금 애매한 게 멤피스가 어느 정도 득점 볼륨이 나올지 좀 감은 안 잡히긴 합니다. 템포 자체가 빠른 팀이라서 오클라호마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홈그랜이랑 하르텐슈타인이 빠지면서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헨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고 언더바가 살짝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 언더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수비 에너지 레벨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올랜도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쌀슨 형님도 감사합니다. 요 형님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골스랑 올랜도.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뭐가 됐던 간에 제 이 강승부 위크 구간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는 뭐 데이터를 받아보신 분들도 그렇고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다들 궁금해하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워낙 골스는 승부로도 잘 써먹었고 여태까지 골스 역배는 여차면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적중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다만 여러분들 아쉽게도 오늘은 골스가 정배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아쉬워요. 배당도 조금 1.3배당으로 꽤 낮게 받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골스를 일반승으로 가져가야 되냐 또는 마힌승으로 가져가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다라는 말은 뭡니까? 올랜도 자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프렌치 바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프렌치 바그너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괴롭힐 수 있는 단 한 명의 자원입니다. 프렌치 바그너. 이런 자원 하나. 그러니까 포스트 자원인데 3번 구간에서 외곽도 되고 포스트 단쪽도 때릴 수가 있고 수비 자체도 준수한 이런 자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울 거야. 지금 보면 보세요. 3가드죠. 이게 올랜도 입장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직전 경기 피닉스전을 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최근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1번, 3번까지는 차라리 공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올랜도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즉 올랜도로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즌까지 어떤 팀이었어? 수비팀이었죠. 누가 뭐라 해도 100득점 이하로 묶어내고 홈 경기형들 평실이 얘들이 94점이었나?
엄청 좋았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올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비입니다. 수비에서 평균 127점이 나오는데 이 127점이 어느 때부터냐면 프렌츠 바그너 빠지고 나서부터 바로 수비가 평실이 127점이 됐습니다. 프렌츠 바그너가 단순하게 공격만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코어입니다. 코어. 3번의 코어 자원이기 때문에 얘가 빠짐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드를 오히려 3번까지 내려쓰게 되면서 3가드로 가게 되면서 아예 수비가 붕괴됐어. 얘들의 강력한 힘은 포스트 수비였는데 올랜도는 이번 시즌 완전 다른 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바로 스페이시 농구를 즐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닐까. 오랜만에 스테픈 커리의 폭발력을 한번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미 버틀러가 사실 상대할 만한 매치업 자원이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거는 아마 데리고 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프렌치 바그너가 없는 상황에서 3번 구간의 어떤 경쟁력 높다고 보고, 그리고 딴 거보다도 형들아, 이번 시즌에 골스랑 올랜도랑 한번 붙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올랜도가 10몇 점 차이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잡았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경기를 다 봤거든요. 근데 데스먼드 베인이 감정 조절을 못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런 약간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경전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대부분 골스가 홈 경기에서 신경전을 가지고 온 게임들은 엔간하면 이깁니다. 그게 골스기도 했고, 저는 이거는 골스 승보겠습니다. 골스 승보고요. 이게 4.5였으면 많이 맞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4.5나 3.5였으면 많이 맞을 것 같은데 5.5라서 이거 5.5면 여러분들 2포지션 게임이에요. 사실상 3포지션까지 가야 되거든요. 4.5나 3.5는 그냥 1포지션에다가 그냥 2포지션 잡으면 무조건 마인인 건데 5.5면은 현실적으로 5.5를 잡아내려면은 6점이나 7점, 8점, 그러니까 3포지션 게임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골스도 사실은 수비가 홈 경기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바. 골스 승, 오바, 마헨. 순서대로 1, 2, 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경기가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샬럿을 상대로 보여줬던 느낌이랑 아예 다르거든요. 민꾸민꾸님 별풍선 500개 적중. 제가 직전 경기 샬럿과의 디트로이트 경기에서 두 가지를 봤잖아요. 샬럿이 프랜승을 하면 오바고, 그러니까 외곽이 죽으면은 외곽이 터지면은 프랜승이 오바고, 디트로이트가 승리하면 이거는 마인승이다 언더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틀랜드의 3점은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잘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사실 아브디아 같은 경우에도 포워드 자원이라서 전문적인 1번도 아니고 외곽에서 볼을 그렇게 잘 만지는 자원도 아니에요. 근데 포틀랜드는 기본적으로 외곽 구간에서 힘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 물론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전에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을 보여줬었어도 어쨌든 홈 경기죠. 최근에 포틀랜드는 홈 경기에서 두 팀, 세크라멘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상대로 평균 135득점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득점을 넣어줄 수 있는 팀이고,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를 상대로도 115득점을 넣었어. 그러니까 물론 그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 오클라호마를 상대로도 외곽에서 폭발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오늘 감당해낼 만한 외곽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디트로이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자, 채팅창에 지금 디트로이트 외곽 수비 좋은 데라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홈빨 때문이에요.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 외곽 3점 그 방어율이 리그 3입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원정 경기가 문제예요. 원정에서 이 부분을 거의 다 깎아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듀랜도 어차피 포스트에서 경기를 끌고 나가는 자원이다 보니까 포틀랜드가 또 포스트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 경기 양쪽 다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약간 애틀랜타 같은 느낌이 저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꽤 재밌는 경기라고 보고, 자, 이렇게 봅시다. 배당까지 좀 챙기고 싶다. 포틀 프렌 가세요. 이게 오늘 받은 기준점이 지금 6.5점 정도면은 이것도 3포지션 게임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포틀랜드 최근 하는 걸 보면은 3점 터지는 꼬라지 보면은 충분히 끝까지 모르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물론 클러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 클러치를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클러치 때문에라도 디트로이트 일반승은 봐야 할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근데 이거는 배당까지 챙기고 여러 가지 좀 메리트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포틀랜드의 6.5 프랜승, 배당도 뭐 1.7 몇 배 되니까 요거 챙겨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포틀 프렌 봅니다. 요거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트승, 마지막으로 오바,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풀럼과 노팅엄. 오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여러분들 빌라 경기 참고 잘 하셨죠? 빌라가 맨유 상대로 역대 통산 굉장히 약했던 팀이었지만 상성상 제가 앞선다고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제 빌라가 1점 차 승리 거둘 거라 말씀드렸고 정확히 스코어까지 2대1. 심지어 아스톤빌라 해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무농사로도 하나 짚어드렸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담없이 별풍 445개랑 에드볼룬 100개로 가능할까요? 조금 이따 형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풀럼이랑 그래서 노팅엄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잉글랜드 프리미어 이제 또 한 경기긴 한데 자 요렇게 봅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바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득 경기라고 하죠. 우리가 오바 경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풀럼이 득점을 할 땐 늘 실점도 함께 좀 동반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최근에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정 경기가 좀 문제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감독 바뀌고 나서 뭐 무득점하는 경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양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기라고 첫 번째 보고, 자, 두 번째로는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가 우리가 제 아무리 상성의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제가 기록을 본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풀럼이 홈 경기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요. 근데 그 패배가 없는 게 전승입니다. 전승. 한 번도 안 졌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이상적인 이제 스코어는 2대1 또는 2대2. 왜냐면 풀럼도 여러분들 한 골 주면은 한 골을 먹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여러분들 양쪽 다 오늘 또 국가대표 차출자가 또 많아요. 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호비 또 빠졌죠. 그 다음에 축구회제 빠졌죠. 배시도 빠졌습니다. 뭐 그만큼 풀럼도 그렇고 노팅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탈자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일반승이나 프랜승을 고른다는 느낌보다도 오바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고배당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풀럼승 보시는 분들은 요거 아마 햄무 뜰 겁니다. 풀럼승으로 가야겠다라 마음먹으신 분들은 햄무로. 제가 어제 빌라도 그렇게 해서 좀 피해드렸죠. 빌라 1.8배 갈 바엔 햄무 가라 말씀드렸고 또는 무승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바 봅니다. 자, 마지막은 빌바오 그 다음에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요거 형들아 그거 아침도 있긴 한데 제가 그 걔네들을 잘 못해요. 사우디 애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우디 애들 건 좀 뺐습니다. 그 왜 알머시기들 있잖아요. 제가 은근히 아침 2 구간에서 이제 뭐 고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막 그런 템파인스 이런 애들 굉장히 잘하는데 알랄 애들을 잘 못해서 걔들은 뺐고, 자, 그 마지막입니다. 빌바오랑 에스파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뭐 경기 자체가 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 팀 자체가 뭐 공격 오펜스가 좋은 편도 아니고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도 아니고 특히나 그 챔피언스 리그를 기점으로 지금 빌바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득점력이죠. 득점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연승입니다. 바로 수비값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입니다. 에스파뇰이 보여주고 있는 수비값은 분명 훌륭하다. 그리고 원정 경기도 훌륭해요.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2연승인데 둘 다 수비값이 다 좋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빌바오의 오늘도 좀 답답한 공격력은 오늘도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뭐 이상적인 스코어는 1대1 아니면 0대0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 쪽 먼저 보면서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보고 에스파뇰 프랜스 이렇게 모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 2경기와 NBA 7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프리뷰를 들으시면서 감이 좀 오시는 경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분석하면서 살짝 느낀 건데 제가 주력으로 가져가는 경기보다 오히려 안 가져가는 경기를 조금 더 좋게 표현해 드린 것 같긴 해요. 근데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형들.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잘 골라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역대 강승부 위크 1차전은 아직까지는 100% 승률입니다. 오늘도 1차전 깔끔하게 먹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한번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 너무나 많이 해주셨는데 또 참여해주신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역시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또는 강승부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숲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또
또 이렇게 뭐 건져갈 거 있으면은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